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충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볼록 껍질 혹은 컨벡스 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록 껍질 또는 컨벡스 헐이 뭘까요? 볼록 껍질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2차원 평면 위에 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어떤 평평하고 넓은 나무 도막이 있어서 그 나무 도막 위에 못이 박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도막 위에 못이 박혀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못을 모두 덮을 수 있게끔 기다란 고무줄을 쭉 늘려서 동그랗게 이제 겉을 덮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점을 각각의 못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각각의 못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무줄을 크게 못을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무줄을 힘을 빼서 탁 하고 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고무줄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밀려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못에 탁 하고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못에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못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넓이가 최소인 그런 다각형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볼록 껍질입니다. 만약에 볼록 껍질을 엄밀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점을 포함하는 최소 크기의 볼록 집합이 되겠습니다. 볼록이라 함은 집합에서 아무 두 점을 잡아서 선분을 그리면 선분의 어떤 지점도 무조건 집합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은 볼록한 도형이고요. 오른쪽은 볼록하지 않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보면은 어떤 선분을 잡아도 반드시 선분이 이 도형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하나, 점 둘을 잡으면 여기 선분의 일부가 도형 바깥으로 삐져나오죠. 네, 이런 경우는 볼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볼록한 도형 중에서 모든 점을 덮는 가장 작은 그런 도형을 우리는 볼록 껍질이라고 합니다. 컨벡서를 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람 스캔이고 나머지 하나는 앤드류즈 알고리즘 또는 모노톤 체인입니다. 이제 그람 스캔은 볼록 껍질을 구할 때 각도 순으로 점을 정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쭉 스캔하면서 구하는 알고리즘이고, 앤드류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을 x축이나 임의의 축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거를 스위핑하면서 컨벡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그람 스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람 스캔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점을 각도 순으로 정렬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요. 이제 점들이 2차원 평면 위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하나를 잡아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들을 이제 각도순으로 쭉 정렬을 합니다. 네, 지금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하고 정렬을 한 순서대로 점을 보면서 스택의 차례대로 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이렇게 순서대로 스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스택에다가 집어넣을 때 만약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두 점과 지금 넣고 싶은 점이 CCW, 즉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두 점과 내가 지금 넣고 싶은 점이 반시계 방향이 될 때까지 스택에서 마지막 점을 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점을 넣고 빼고 했을 때 이제 남아있는 점들이 볼록 껍질을 구성하는 점들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그 실제로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2차원 평면에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점이 9개가 있는데 0번부터 8번 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0번 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0번 점을 기준으로 1번부터 8번까지의 점들을 각도순 정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순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점의 위치 관계에는 이제 딱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 방향, 클록와이즈. 두 번째는 반시계 방향, 카운터 클록와이즈. 세 번째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세 점이 일직선에 있는 공선점.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계와 반시계를 이용을 해서 점들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0번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0번 점들이 있을 때 이제 이 0번 점에서 각 점까지를 잇는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도 정렬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0AB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면 B는 A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먼저 나오겠죠? 반대로 0A, B 순서대로 이었을 때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면은 A가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CCW 결과에 따라서 A가 먼저 나온지 B가 먼저 나온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CCW 결과가 0이라면 즉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쪽으로도 처리를 해줘도 되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원점과 더 가까이 있는 쪽을 먼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비교할 수 있으면 두 점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 있죠.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병합 정렬이나 아니면 뭐 효율적으로 구현한 퀵 정렬 아니면은 뭐 힙 정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점들을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들을 정렬을 하고 나면은 순서대로 점을 보면서 스택에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0번 점을 스택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1번 점, 2번 점 차례대로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택에 이제 2개 이상의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1번 점은 그냥 체크 없이 넣습니다. 그냥 체크 없이 넣고요. 이제 2번 점을 넣을 건데 2번 점을 넣을 때는 스택에 원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이제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0번 점, 1번 점, 2번 점을 이었을 때 시계 방향이 된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면 스택에서 마지막 원소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0번하고 1번하고 2번을 봤더니 다행히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0번, 1번, 2번이 다 스택에 들어가고 다음으로 3번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스택에서 이제 마지막 2개를 보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꺾여서 3번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3번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넣어야 되는데 4번도 반시계 방향이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번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3번하고 4번 네, 3번하고 4번에서 5번으로 꺾이려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스택에 있는 마지막 원소인 4번 네, 5번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5번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고 4번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4번이 스택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스택에서 빠지고 이제 2번하고 3번이 스택의 맨 위에 있으니까 2번하고 3번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볼 건데 아직도 반시계 방향이 아니죠.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3번도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점들이 다 빠지고 스택의 맨 위에 1과 2가 남아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1번, 2번과 5번을 이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5번 점을 스택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 나오는 걸 강제해야 하는 이유는요. 네, 만약에 이 시계 방향을 그대로 냅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계 방향을 그대로 냅뒀으면은 이 3과 4를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점이랑 4번과 5번을 잇는 선분 위의 점을 이렇게 잇는 선분이 도형 밖으로 삐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볼록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록 껍질에서 세 점을 이었을 때 시계 방향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시계 방향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 4, 5가 문제가 될 때 왜 4를 제거하냐 라고 하면은 5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4가 컴팩스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5가 컴팩스홀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할게요. 5가 컨벡스홀이 포함이 돼 있고 4가 이 컨벡스홀에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어떤 점과 4와 5를 이었을 때 네, 반시계 방향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5와 4 이전에 어떤 점이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시계가 만들어지지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시계가 만들어진 이상 이 4번은 어떻게 되든지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이 일어나면 5번이 존재하는 이상 4번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2번, 5번, 6번을 보면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넣고요. 또 7번을 넣을 때도 5번, 6번, 7번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넣고요. 8번을 넣으려고 할 때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이 나오니까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7번 점을 빼고 5, 6, 8 이렇게 해서 반시계 모양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노톤 체인 알고리즘인데요. 모노톤 체인 알고리즘은 앤드류즈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립니다. 모노톤 체인 알고리즘은 그람 스캔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네, 점을 정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게 이제 거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점을 x좌표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만약에 같은 x좌표에 있는 점이 여러 개가 있다면 y좌표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똑같이 순서대로 점을 보면서 그람 스캔이랑 똑같이 스택에 차례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다른 점이 이제 그람 스캔은 반시계를 딱 정해서 반시계로만 했잖아요. 근데 모노톤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두 번 할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 번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하면 이제 위 껍질과 아래 껍질이 따로 찾아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합쳐서 볼록 껍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해하기 힘드니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점을 x좌표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점을 보면서 스택에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시계가 아닌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하면 1번, 2번, 3번을 봤을 때 1, 2, 3이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2번을 빼고 1, 3을 이어주겠죠. 비슷하게 4번 하면은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이제 괜찮다가 5번으로 가면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4번이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어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택에 남아있는 점들을 보면요. 이 컨벡스 홀의 위쪽 껍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위쪽 껍질을 이루고 있죠. 반대로 이거를 반시계 방향, CCW 방향으로 이어서 하면은 아래쪽 껍질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위아래가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쪽과 아래 껍질을 모두 찾으면은 얘네 둘을 합쳐서 최종 컨벡스 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네, 위쪽 컨벡스 홀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좀 자명하죠. 그리고 아래쪽도 위쪽과 대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봤을 때 얘네 둘은 반드시 컨텍스트 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X축 좌표를 기준으로 가장 최소인 점과 최대인 점, 이 두 개는 반드시 윗껍질과 아랫껍질 모두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컨텍스트 홀이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모든 점이 한쪽에 몰려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점이 이런 식으로 임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의 바깥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은 이거는 유효한 컨텍스트 홀이 아니겠죠? 바깥쪽에 있으면 요 점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홀을 지나는 선분이 이런 식으로 네, 삐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X좌표가 최소인 점은 X좌표가 최대인 점과 같이 컨텍스트 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나누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모노톤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람 스킨과는 달리 정렬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각도 정렬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 더 간단하고, 그리고 X축으로 정렬을 해두면 그람 스캔과 달리 이제 특정 X좌표 범위에 있는 컨텍스트를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톤 체인을 사용하는 게 그람 스캔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